자, 2027학년 대비 수능 특강 실전편 2 박목월 산이 날 에어싸고 할게요. 자, 역시 뒤에 해제 좀 보고 갈게. 77쪽에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 잠깐 먼저 볼까요? 아까 흐름에 대해서는 바다가 뭘 의미했었죠? 이상형, 자유, 이상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의미였어요. 반대가 어디였죠? 산. 어떤 인간의 어떤 숙명적 한계, 죽음, 뭐 이런 걸 의미했었죠. 여기에 나오는 산은 좀 달라요. 고전 시가에 나오는 산하고 좀 유사해요. 고전 시가에 나오는 산은, 강은, 바다는 뭘 의미하는 거였죠? 뭐의 세계? 옳지, 풍류. 다른 말로 풍류의 세계, 다른 말로 탈속의 세계. 세속적인 것, 부귀공명으로부터 벗어난 세계에 가까워요. 자, 작품에 담긴 자연의 의미 볼까요? 그러면 고전하고도 좀 연결이 되죠. 그러면 자, 산이 작품에 담긴 자연의 의미. 77쪽. 77쪽. 자, 거리가 멀지 않은데 좀 이렇게 전달이 잘못됐나 봐요. 자, 산이 날 에어싸고는 1946년에 출간된 박목월, 박도인, 조지훈 3인 공동시집인 청록집에 수록된 작품이다. 자, 발표는 1946년에 됐지만 쓰여진 연도를 내가 좀 확인하려고 아까 했던 거예요. 근데 정확히 확인을 못했네. 자, 발표는 46년에 했는데 쓰여지기는 그 전에 어쨌든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자, 누군가는 또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이육사나 윤동주처럼 저항시를 쓰신 분들도 있는 거고, 사실 윤동주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뭐 모를 사람이 없을 거고, 중국 애들은 그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간도, 용정이라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중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알아요? 간도도 지들 땅이라 이거지. 조선족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조선 구한말은 간도는 우리 땅이에요. 쪽발이가 팔아먹어서 그렇지. 자, 근데 사실 윤동주는 저항시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죠? 근데 시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나중에 윤동주 죽은 다음에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교수님이라던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읽긴 했지만 발표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 시의 내용들이 철저하게 자기 반성하고, 그리고 뭐 참여록, 우리 앞에도 참여록도 할 거예요. 해야 되나? 너무 많이 해서. 윤동주 창씨 개명한 거 알죠? 아, 이거 좀 자르고 해야 되려나? 이거 너무 생뚱맞은 얘기 먼저 하고 있는데 그게 쪽팔렸던 거예요. 부모님이 아들 위해서 창씨 개명을 하긴 했거든. 근데 그게 창피한 거지. 그럴 때 이제 쓴 게 참여록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육사는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육사는 시인이기도 하지만 시인이라기보다는 독립운동가예요. 15살에 만주로 갔단 말이에요. 가출한 거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일탈의 가출이 아니고 독립운동하러 15살에 만주로 간 거예요. 대단하죠? 여왕의 후손이에요. 10살 때면 한시로 자기의 뜻을 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쓴 시가 소년이고, 소년이라는 시가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중국으로 갔는데 애기잖아. 사실 중2잖아. 얼마나 솔직히 겁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중국 가기 싫어요. 어디서 죽을지 모르겠어요. 왠지 겁나고 그래요. 솔직하게 겁난다고 얘기해. 그래도 민족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이렇게 하고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는 중간중간에 시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인이라기보다는 독립운동가 쪽에 가까워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쉽게 그냥 내가 일제치하 때 태어났으면 나도 독립운동 할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30세, 35세 이래 아줌마야, 아저씨야, 아빠도 엄마도 있고 누구 부모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또는 남편도 있고 이러는데 독립운동 할 수 있겠어요?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존경스럽고 그런 거지. 응? 반면에 서정 X라고 하는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쪽발이 쫓아다니면서 친일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 양반들도 있어요. 누군지 알죠? 응? 국화보식 이렇게 하는 양반. 응? 박정희 정권 이럴 때는 정권을 예찬하는 마치 김일성 예찬하는 시하고 비슷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시인인가 싶어요. 근데 워낙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데뷔하고 교서가 되고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못하는 것 뿐이지 한 세대 정도 더 지나가면 비판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반면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친일한 인간들도 있고 그 중간쯤에 친일을 하자니 지식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자니 죽고 이거를 비겁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펜을 꺾는 거지. 안 써요. 현실 중심적인 시는. 그게 이제 청록파예요.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인 거예요. 그 시인마다 성격은 조금 달라요. 우리 박목월 씨 배운 거는 뭐를 주로 많이 기억나나? 나그네 기억하려나? 그 나그네를 단순히 나그네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얼로 보기도 해요. 뭐 달도 그렇고. 자, 근데 요거는 아마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힘들고 붓을 꺾고 어느 정도 마치 강화도 강화한정가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자연 의미는 비슷하죠.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자연에 동화된 소박한 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소망을 노래한 시인데 발표는 46년에 했지만 그 전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식민자에서 썼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자 한번 볼게요. 산이날 에어 자 앞에 말이 너무 길었어. 잘라버릴까? 일단 뭐 수업한 거니까 들어야 되니까 자 흐름을 좀 이해하시라고 한 거고요. 산이날 에어싸우는 1946년에 출간된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3인의 공동 시집인 청록집에 수록된 작품이다. 이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자연 공간을 바탕으로 순수 서정의 세계를 추구했다. 요거는 박목월의 시뿐만이 아니고 그 시집에 쓰인 시들의 내용인 거예요. 라고 평가된다. 또한 이 시는 주로 자연을 소재로 향토적 서정을 그려낸 박목월 초기시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다. 이렇게 자연을 소재로 향토적 서정을 그려냈다. 작품 속 자연은 무위자연. 무위가 무슨 뜻이죠? 인공적인 것을 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와 있네요. 인위적 요소가 더해지지 않은 순수한 세계로서 동경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미리 한 비주 쳐볼까요? 그래서 아까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디에 해당됐었죠? 이게 바다. 그럼 만약에 같이 묶여 나오던 A, B 해놓고 둘 다 동경의 대상 이상향이 되겠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편 일제 강점기 말기 이때가 이 시가 쓰여진 시대인가 봐요. 이 시 창작 시기를 고려하면 무슨 논적 관점? 반영론, 모방론적 관점. 요즘 그 말 안 나오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자,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상세계. 자, 다른 시는 됐고요. 자, 이 정도 알고 본문 가볼게요. 앞에 해제도 다시 한번 볼게요. 76조 거의 유사한 말이긴 한데요.
사는 날 에어싸고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소망. 뭐 주제예요. 안 졸립죠? 탈속적 세계를 의미하는 산.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 나오는 산하고 좀 비슷하죠? 탈속적 세계. 부귀공명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를 의미하는 산의 명령을 인용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통해 자연에 대한 동경과 자연의 섭리에 대한 순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 요거는 이제 주제 의식이고요. 동일한 식구 및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문을 찾아내려고 하세요. 동일한 식구 및 문장 구조. 식구가 반복되면 문장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도 형성되고 의미도 강조하고 있다. 자, 시는 구조가 간단해요. 가볼게요. 산이 날 에워싸고 좀 확대할게요. 자,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자, 일단 여기 산은 뭐의 공간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탈속적 공간이에요. 이미 산에 둘러싸여 있나 봐요. 그럼 이미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이나 에워싸고 산이 나한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무슨 법? 의인법이고. 안 나와 있는 의인법? 일단 의인법 가능할 수 있겠고요. 의인법 쓸게요. 제가 아마 삼수갑산하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김소월의 삼수갑산. 거기 저기 하면 거기 산에다가 인격을 부여서 갑산이 나를 가뒀대. 내가 안 떠나는 거지. 산이 가둘 수는 없죠. 응? 자, 대상에 뭐를 부여하여?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씨나 뿌리며 살고 밭이나 갈며 농사 짓는 모습이죠. 소박한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건 나지. 산이 시킨 건 아니죠. 근데 그걸 산이 시켰다고 했어요. 뭐 주객 정도의 표현으로 봐도 무리 없겠어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밑에 순수한 자연세계 소박하게 살필 명령형을 표현한 그랬는데요. 요거 명령형 아니죠. 여기가 명령형이지. 만약에 이렇게 밑줄 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밑줄이 이렇게 쳐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살 것을 산이 명령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꼼꼼해야 돼요. 요거를 요렇게 밑줄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능해요. 여기까지 갈 거면 인용 간접 인용한 거지. 산이 명령하는 것으로 표현. 이러면 무리는 없죠. 요 문장이랑 대꾸도 되고. 운율 형성 방법으로 따지면 유사 의미의 운율보다 통사 구조의 반복, 유사 식구의 반복, 그다음 의미상 유사한 의미의 식구의 반복. 이것도 가능해. 근데 용어 바꿨다고 또 틀리시면 안 되고. 산이나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한 소망이. 이연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산자락은 산자락인데 짧은 산자락이에요. 아주 깊은 뭐 이런 건 아니고 큰 산도 아니고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그래 뭐 대꾸는 대꾸네요. 유사한 식구의 반복.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흙담 안에 호박 심으면 안 밖에 호박 심으면 어떻게 되려나? 상상이 안 가. 근데 밖에도 심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동네 아주머니들도 같이 아유 이쁘네 하나 따다 먹을게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요. 나도 하나 뭐 갖다 먹을게 먹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지금 백령도에 처음에는 한 1, 2년, 2, 3년, 4, 5년 이렇게 있다 나올 거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나 본데. 그 새우젓을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이게 이제 파는 것도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도시가스 이렇게 그 발주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배도 몇 개 있고 중간중간에 뭐 뭐지? 새우젓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래요. 한 100통 정도 마당에 쫙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 중에 50통 정도는 사라진대요. 누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훔쳐가는 건 아니고 세대 뭐 누구 때 좀 가져갈게. 아유 그러세요. 하는 거예요. 반전 없어진대요. 그래도 이익은 남아요. 남은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크게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기보다는 동네 사람끼리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심어가지고 훔쳐갈 거 걱정 이런 게 아니에요. 인정을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 소박한 삶인 거예요. 자, 어느 짧은 산자락이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여기도 대꾸는 가능하겠고요. 위에처럼 씨나 뿌리며 사는 삶이나 밭이나 갈며 사는 삶이나 들찔레처럼 쑥대밭처럼 다 같은 거예요. 찔레는 찔레인데 들찔레야. 야생의 찔레. 근데 자 쑥대밭. 그럼 우리 보통 어떤 의미로 쓰죠? 쑥대밭은? 망했다. 그래. 다 죽어버리고. 가장 생명력 강한 게 바퀴벌레와 쑥이라며. 다 죽고 남아있으면 바퀴벌레? 쑥. 가장 먼저 생겨나는 게 쑥이래요. 대나무도 그런가 봐요. 쑥대밭 그러면 다 사라진, 원래는 그런 뜻이지.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보잘것 없는 그냥 소박한,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소박한 모습인 거예요. 위에 거랑 똑같이 소박한 삶에 대한 소망 이래도 좋아요. 여기는 이제 다른 책에는 자연과 동화된 삶, 들뜰레처럼 쑥대밭처럼 그래서 자연과 동화된 삶 이렇게 했네요. 자. 네네네. 호박 신느님의 소박한 삶. 소박한 인정미가 있는 삶? 호박도 마찬가지야. 뭐 시골에서 또는 우리가 일생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 구역 안에만 심는 게 아니고 밖에도 심어. 땅을 침범한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누가 동네 사람이 가져다 먹기도 하고. 요즘이야 서리하면 혼나고 막 경찰 부르고 이러지. 요즘엔 서리하는 거는 그 범죄자들이 있어서 그렇지. 트럭 갖고 와가지고 다 들어간다며. 밭을 망가뜨려버리고 밤새 가져간대요. 그건 범죄가 맞죠 그거는. 근데 애기들이 이렇게 있다가 나도 어렸을 때 서리하다 걸린 적이 있지. 이제 그 밭이라기보단 어렸을 땐 집에 마당에 되게 큰 마당이 있었거든요. 불나서 망했었어요. 그 마당에 여러 가지 꽃들도 있고 정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마당이 워낙 넓다 보니까 뭐 민들레 뭐 봉숭아 뭐라 그러지 물들이는 거 뭐 그런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옆집에 거기도 텃밭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도시인데도 그런 게 있었어요. 딸기를 심어놨네. 근데 이제 벽이 벽이 아니고 그 약간 나무 이런 것도 아니고 쇠인데 이렇게 좀 틈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어져. 철장은 아니고 쇠 얇은 쇠. 그래서 쓱 또 벌어져 있네. 뭐 조그마니까 통과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서너 개 다 먹는 거지. 그걸 밭을 망칠까봐 잘 이렇게 걷지. 그래서 이렇게 익은 거 따서 먹지. 뭐 그 정도는 그냥 귀여운 거지. 그 걸리면 이 새끼만 혼낼 거야? 혼은 내지. 쌤 걸리셨어요? 걸린 적이 한 번 있던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귀여운 수준이지. 가가지고 막 발로 짓밟고 막 하고 트럭으로 밭대기 해가지고 딱 떼가고 훔쳐가고 이러면 범죄지 그거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배고프고 이렇게 하니까 반일 하다가도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 서로 품앗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다가 무도 쑥 뽑아가지고 쓱쓱쓱 닦고 앞치마에다 이렇게 흙만 딱딱딱 닦고 이렇게 껍질 벗겨서 입으로 차트에 뱉어놓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영양분도 되는 거고 똥도 싸고 그래요. 그게 걸음이에요. 자, 사람의 인분에만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상한 얘기로 빠졌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뭐 가자고 이래도 뭐 제재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박하고 인정 넘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자연에 동화된 삶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아까 해제도 있었어요. 삶에 대한 소망. 산이 날 애워싸고 요것도 반복됐죠. 요거는 동일 식구의 반복이니. 동일 한 식구. 아예 똑같다는 거예요. 의 반복. 금음달처럼 사이어지는 목숨. 아까 흐름에 대하여서도 약속처럼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숙명이고 운명인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위어간다, 사라져가는 건데요. 초승달 이렇게 생기죠. 그러다가 보름달로 가고 금음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승달은 시작이에요. 이런 건 전성기 이런 의미겠죠. 금음달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이미지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작품이 어느 작품이냐? 갑자기 작품이 기억이 안 나냐? 수필인데 초승달 말고 금음달은 왠지 과부나 늦게까지 잠 못 자니까 술 취한 주정뱅이나 술이 왜 취했겠어? 힘드니까 술 취했겠지. 뭐 기쁜 일도 있겠지만 도둑놈도 볼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와요. 뭔가 좀 애틋하고 애상적인 그런 이미지. 왜? 사라져가고 소멸돼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자, 금음달처럼 사라져가는 목숨.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사라져가는 뭐의 이미지야? 이런 거 소멸의 이미지. 애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금음달처럼 사여지는 목숨이니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이에요. 자, 여기도 뭐 요거는 아예 반복법이죠. 자, 여기는 뭐가 반복됐나요? 통사구조, 동일문장 가능하죠? 여기도 동일문장도 동일 식구도 되고요. 요거는 동일문장이네. 동일문장의 반복. 식구는 안 돼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여기는 뭐 사실 여기부터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구나. 식구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거는 지금 동그라미 쳐 있긴 하지만 시어의 반복 이래도 되죠. 판단 연습하시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세요. 내용이 지금 거의 똑같지 않아요? 네. 요거 다 거의 똑같잖아요. 유사하죠? 조금씩 의미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봐서는 자연처럼 소박하게 순리대로 살아라. 큰 의미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문장 시의 구조가 되게 단순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망이 지금 자연 속에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도 소송하는 게 아니고 소박한 인정을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일제식민자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쪽발이한테 지주한테 뺏기고 동척에게 뺏기고 세금 내고 그러다 보면 먹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주로 간도로 도망가고 일본으로 멕시코로 하와이로 사할린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체가 사실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이 아까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봤을 때 아까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사는 게 입제식민지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채소 심고 수확해서 이웃들과 나눠 먹고 하는 삶 자체가 사실 힘든 거예요. 삼순구식 3일에 한 끼 먹고 밥 한 숟가락 쌀 한 숟가락 넣고 그거를 물로 내 가지고 배 채우고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일제식민자를 벗어난 평화로운 삶에 대한 소망 이렇게 되겠어요. 응? 됐죠? 오늘은 많이 늦네.